나홍진 감독이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세계 최고 권위의 무대인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이름을 올리며 복귀했습니다. 아무도 내용을 몰랐고 아무런 정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영화 제목 하나, 그리고 호랑이에 관한 소문이라는 시놉시스 한 줄만 알려진 채로 세계 언론과 관객은 프랑스 남부 도시 칸의 탐미에르 대극장에서 이 영화를 기다렸습니다. 그 막이 드디어 올랐습니다.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지난 17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한국 영화 한 편이 경쟁 부문 공식 상영에 막을 올렸습니다. 바로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입니다. 2016년 곡성 이후 무려 10년 만에 장편 복귀작으로 개봉 전부터 국내외 영화 팬들의 시선을 잡아끌었던 작품입니다. 제작비 규모에 관한 소문부터 손익분기점이 2천만 명에 달한다는 이야기까지 공개되기 전부터 이미 뜨거운 관심 속에 있었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비무장지대 인근 전라도 해남 어딘가에 있을 법한 작은 마을 호포항입니다. 이야기는 그곳 출장소장 범석, 황정민이 연기한 이 인물을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어느 날 범석은 동네 청년들로부터 소가 길에서 잔혹하게 죽어있다는 신고를 받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그에게 사냥을 즐기는 청년 성기, 조인성이 연기한 인물이 말을 건넵니다. 요즘 마을에 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누가 믿겠습니까? 21세기에 DMZ 근처 마을에 호랑이가 출몰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범석은 점점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공포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건물은 거짓말처럼 무언가가 뚫고 지나간 흔적이 남아있고 처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주민들은 형체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향해 총을 난사합니다. 범석은 후배 순경성애에게 지원을 요청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단순한 맹수 출몰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존재와의 대면. 그 순간 관객은 이 영화가 처음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칸 현장에서 호프를 처음 마주한 기자와 관객 모두 철저하게 정보 차단 상태에 있었습니다. 스포일러는커녕 캐스팅 정보조차 온전히 공개된 것이 없었기에 템미에르 대극장에서 상영된 첫 공개 순간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나홍진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그 비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짐작케 하는 말을 남겼지만 영화가 공개된 지금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호프 안에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존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외계인입니다. 마이클 패스벤더, 알리시아 비칸데르, 테일러 러셀, 카메론 브리튼. 이들 모두가 외계인으로 출연한다는 사실은 칸의 공식 상영 직전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배우들이 SF 스릴러 속 외계 존재로 등장한다는 것. 그 사실이 극장 안에서 처음 드러나는 순간 툼미에르 대극장의 분위기가 어땠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현실적이리만치 울창한 숲, 신비로운 형태의 존재, 현재도 아니고 뚜렷한 과거도 아닌 묘한 시대적 배경. 나홍진 감독은 이번에도 관객의 예상을 보기 좋게 비틀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을 뒷받침하는 것은 단순히 이야기의 반전만이 아닙니다. 호프가 진짜 대작이라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촬영 현장 곳곳에 새겨진 집요함에 있습니다. 영화 속 호프항 마을은 실제로 전라도 해남의 한 마을을 그대로 촬영지로 사용했습니다. 현재도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간판을 더 씌우고 마을 전투신을 위해 실제 운영 중인 가게들의 미술 요소를 추가한 뒤 촬영이 끝나면 다시 원상복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꽤 오랫동안 이어지는 마을 전투 장면이 유독 리얼하게 느껴졌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배우들의 고생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스턴트 배우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말을 타고 와이어를 달며 고난도 액션을 구현했다는 후문이 전해집니다. 화면 속에서 그 노고는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나홍진 감독 스스로 10년 만에 복귀임에도 시간이 없어서 쉬지 못했다고 말할 만큼 호프의 모든 장면에는 쉽게 타협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바타를 떠올리게 하는 CG는 그 집요함의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홍진 감독이 칸에서 한 인터뷰입니다. 영화 제작 과정에서 손익분기점이 2천만 명이라는 소문이 국내에 퍼져 있었는데
이에 대해 감독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2천만 명이라는 수치가 맞다면 그 돈으로 스튜디오를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세간에 알려진 제작비 수치는 실제와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과도하게 부풀려진 소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영화를 직접 본 많은 이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돈을 떠나서 이건 대작이 맞다고. 칸 현지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다양한 색깔이 섞여 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하겠지만 뜨거운 것만은 분명합니다. 버라이어티, 할리우드 리포터, 데드라인 등 네로라 하는 외신들이 잇따라 호프에 대한 리뷰를 내놓았습니다. 액션의 완성도와 촬영 기술, 그리고 영화가 구현해낸 디자인에 대한 호평이 줄을 이었습니다. 최고의 오락 영화라는 찬사도 나왔고 잔잔한 예술 영화들이 줄을 이루는 칸 경쟁 부문에서 잠든 영화제를 깨웠다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경쟁 부문 초청작 사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바라고 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반응이 일방적인 찬사는 아닙니다. CG 처리에 아쉬움을 드러내거나 후반부 서사 전개에 의문을 표하는 시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잔잔하고 예술적인 작품이 강세를 보이는 칸 경쟁 부문의 성격상 호프처럼 대규모 오락성을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를 낯설게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혹감이 이해 못할 반응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칸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영화 중 하나가 호프라는 사실입니다. 작년 칸과는 다른 무게감으로 2026년 한국 영화의 이름이 이 경쟁 부문 안에서 뚜렷하게 새겨지고 있습니다. 나홍진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세계 영화계에서 유효하다는 것을 이번 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호프는 모든 사람이 좋아할 영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처음 예상했던 것과 달라 당황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 예상을 뒤집는 순간에 열광할 것입니다. 한국 영화가 SF 스릴러라는 장르에서 그것도 세계적인 배우들과 함께 이런 규모의 도전을 감행했다는 것 자체가 꽤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진짜 도전임은 틀림없습니다. 쉬운 길을 거부하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서사를 들고 나온 나홍진 감독의 선택이 한국 영화에 어떤 의미로 기록될지 그 평가는 결국 국내 개봉 이후 관객의 몫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호프의 행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칸 경쟁 부문에서 한국 SF 스릴러가 이런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 앞으로 한국 영화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